안녕하세요. 글로벌 선진학교 음성캠퍼스 학무교감 정소미입니다. 봄의 기운이 가득한 3월에 모든 임기모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과 따뜻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임기모 교육과정 16강 과정의 9번째 순서로 제3장 1강 대한민국 국가교육과정의 이해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구조와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과 문제점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의 주제에 관하여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과 학습 경험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교육 계획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무작정 벽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짓듯이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또 왜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의 설정, 교육 내용의 구성, 교수 학습 방법 설계, 평가 방식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국가 주도형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은 각 나라의 역사나 문화, 교육 철학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앙 집권형인 국가주도형 교육과정과 자율분권형인 지역 학교 자율형 운영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주도형 교육과정은 국가가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을 주도하는 형식인데 교육과정 및 평가가 동일하게 운영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획일화된 교육으로 지역과 학교, 학생의 다양한 배경과 특색을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창의성이나 자율성이 저하되고 일제고사 형태의 시험으로 인해서 교육의 목적보다는 결과를 우선시하는 입시 위주의 경향이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와는 다르게 지역 학교 자율형 교육과정은 국가가 표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아주 최소한의 지침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 정부나 학교, 교사에게 교육과정의 운영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운영성이 높아서 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 지역 및 학교별 교육과정의 다름으로 인해 교육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고 교육 내용이나 평가 방식이 달라서 지역 간 이동 시에 학생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육과정은 아마도 국가교육과정과 학교 자율교육과정이 균형을 이루는 방식일 것입니다. 최근 핀란드와 같은 교육 선진국들은 국가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도 교사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가 기본 틀을 만들고 지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혼합형 모델로 발전하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법률과 교육부 고시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며 국가가 교육과정을 법적으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을 운영하는 국가주도형 방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교육과정은 교육부가 정한 공통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와 교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기본적인 교과론과 내용, 그리고 시수, 총론과 교육 내용의 교과목에 해당되는 강론들을 설정하고 또 평가 방법을 제시하며 교육과정의 내용과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합니다. 지역 학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내용과 정책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및 편제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지역 및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사는 창의적인 수업과 학습자의 특성과 흥미를 고려한 교수 학습을 설계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교육과정은 시대 변화와 매우 밀접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1970년대 6.25 이후에 교육 복구와 기초교육 확립과 더불어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기술과 실업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컴퓨터 교육을 도입하였고 민주화 산업화에 맞춰서 과학기술 교육과 전인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2020년대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공지능과 코딩 교육을 필수화하였고 창의 융합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1945년 광복 이후 교육과정 정립기를 거쳐서 1954년 1차 교육과정을 제정한 이래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10차례 개정되어 왔는데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교육 이론의 등장에 따라 교육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크게 5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기는 교육과정 정립기입니다. 1945년 해방 후를 교육과정 도입기라고 합니다. 미군정이
미국식 교육제도를 도입하였고 식민지 교육에서 벗어나 민주적 교육과정을 도입하고자 노력한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1955년 1차 교육과정을 정식 발표한 이후에 교육 재건과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초학력 습득과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 편성을 운영하여 이 시기를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부릅니다. 2차 교육과정은 6.25 전쟁 이후에 국가 재건을 위한 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따라 농업과 산업 중심의 실용 교육을 강화하고 생활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여 교과 중심에서 생활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 과정을 실행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교육 과정을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2기는 국가 주도형 교육 과정 확립기로서 교과 중심,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개발과 산업화에 따른 과학과 기술 인재 양성 교육이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였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맞물려 과학과 기술 중심의 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교과에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강조하였고 수학과 과학 등 이과 교육이 강화되었으며 논리적 사고력과 탐구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교수법을 개선하고 교육 내용의 체계화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3기는 자율성과 균형 모색기로 인간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부릅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함께 개인 존중 사회로 변화되면서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점차 개인을 존중하는 전인 교육이 강화되었으며 정보화 시대에 창의적인 사고력이 요구되면서 학생의 창의성과 인성 함양 등 전인 교육을 강조한 시기입니다. 그로 인해 예체능 교육이 강화되었고 자율 활동이 도입되었으며 교육 과정이 다양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기는 교육 다양화 및 자율성 확대기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창의 융합 시대의 인재 양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1955년 531 교육 개혁을 발표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협업 능력 등 학습자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핀란드나 미국, 영국 등 해외 교육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속적 개정 방식을 적용하여 비교적 유연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모색해가는 부분 개정 또는 보완 발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차수 개념 대신에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5기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 정착기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문이과 통합과 융합교육을 강조한 핵심 역량 중심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디지털과 AI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중시하고 고교 학점제 시행, 학생 맞춤형 학습 등을 시행하도록 하여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라고 부릅니다. 향후 교육과정의 미래는 국가 표준 교육과정 속에서도 학교와 학생의 자율성 확대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잠깐 역량 중심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에 미국 교육부와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하여 설립한 P21이 개발한 21세기 학습 프레임워크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의 지식 암기 중심 교육에서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한 역량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로 제안된 개념입니다. P21은 21세기 학습 프레임워크에서 미래 교육이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4C 학습 역량,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융합과 스팀 강화 역량, 사회 정서적 학습 및 글로벌 시민교육 반영입니다. P21이 4C 역량을 강조한 이유는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에 있어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협업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암기 위주의 교육으로는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노동 시장에서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매우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P21의 21세기 학습 프레임워크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교육과정 개편에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 교육과정 역시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를 공감하고 수용하여 2015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AI의 등장은 사회 전반은 물론 교육의 패러다임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면 실시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목표로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역량과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사회적 요구와 글로벌 변화를 반영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능력을 고루 갖춘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 교육과정의 변화된 특징을 크게 6가지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입니다. 기존의 교사 주도형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이 자기주도적인 학습 기회를 확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미래 핵심 역량 강조입니다. 앞서 4C와 더불어서 미래 핵심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AI 교육 강화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소프트웨어와 AI 기초교육이 필수화되었고 고등학교에 AI 데이터 과목이 신설되고 환경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창의 융합 교육입니다. 교과 간의 융합과 단순 암기 평가에서 벗어난 수행평가와 프로젝트 학습이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평가 방식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지필 위주의 시험 위주의 평가가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수행평가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등 수행평가와 학생 참여형 평가 방식을 병행하여 절대평가 방식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2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교육 현장에는 여러 가지 해결 과제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존 교육 체계와의 충돌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교육기관의 요구가 상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입 제도가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입시 중심 교육과 학생 중심 교육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먼저는 대입 제도의 개혁과 또 장기적인 교육 체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 정책이 또 일관되지 않는다면 교육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교사나 학부모들이 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지속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교육이 여전히 입시 중심의 교육 체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면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역량 중심 교육이 사실상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교육 시장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고교 학점제 정착을 위한 문제입니다. 선택 과목을 많이 개설하는 것도 어렵고 교사를 수급하는 것도 어려우며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문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입제도와 연계되는 것도 역시 부족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수업을 확대하고 교원 연수를 강화하며 AI 기반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과정 중심 평가가 전면 도입되는 등 대안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 학생들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멘토링과 진로 코칭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사 연수와 전문성 강화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역량 중심 교육이나 학생 맞춤형 학습은 기존의 교사 훈련 방식과는 매우 다른 접근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사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의 핵심 이론과 실천적 방법론들을 효과적으로 습득하지 못한다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학부모의 기대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은 매우 큰 변수입니다. 학부모들은 입시 중심의 교육과정을 선호하고 기존 교육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데 새로운 교육 과정이 도입된다면 이에 대한 저항이나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 교육이 부족하면 변화된 교육 방식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학생의 자기 주도성과 진로 역량의 부족입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진로 선택 능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개인 맞춤형 진로 상담 등 다각적인 교육적 지원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고 계획할 수 있는 자기주도성을 기르도록 도와주고 또 동기를 부여해주고 학습 관리를 할 수 있는 플래너 앱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번째로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교육 환경의 변화나 교육 자원의 재배치, 그리고 교사 연수 등에는 적절한 예산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육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공교육 강화와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의 자원이나 교육 인프라는 지역이나 학교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일관되게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농 간의 격차와 교육 자원 차이가 큰 학교급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7번째는 학생 개별화 학습 지원 시스템의 부족입니다. 학생 개별화 학습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개별학습 경로와 개별학습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많고 또 교사의 비율이 높다 보니 개별화 학습 지원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 지원 인프라와 개별 맞춤형 학습 자료의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학습과 같은 디지털 도구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전면 시행하는 데 있어서 중앙 집권형 제도의 한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개혁과 현장 중심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5번째 키워드는 미래 교육, 학생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교육입니다. 대한민국은 자타가 인정하는 교육 강국으로서 교사와 학생, 교육 시스템의 질적 수준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높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 구성원인 학부모나 교사, 학생 모두 낮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OECD 국가 중 행복도가 가장 낮은 나라로 분류되었습니다. 교육 시스템 내에 여러 구조적인 문제와 사회적 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 교육 과정은 학생들의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교육을 지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을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조화로운 협동학습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육은 여전히 입시 중심으로 운영되어 있으며 성적과 대입 결과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보다는 시험 준비에 집중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게 합니다.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여 경쟁을 완화하고 협력적 학습과 사회적 역량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2번째는 과도한 학업 부담을 줄여주고 실생활과 미래를 반영한 교육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공부도 쉽지 않은데 방과 후의 학습과 또 과외와 학원 등 입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도 일과의 연장이 되어서 충분한 휴식과 자기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정서적, 신체적 피로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대입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입의 다양화를 통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 리터러시와 소프트 스킬, 미래 직업 준비 등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업뿐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의 역할을 생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는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학생이 자기를 위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해서 4세 고시 또 7세 고시 사회 현상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기준하는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학생들도 성과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기대하는 수준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게 되고 그에 미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에 시달리게 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 그리고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성적을 넘어 학생의 발전과 성취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으로써 자기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대와 6.25 전쟁을 겪으며 1950년대에 유엔의 원조를 받는 최빈국에서 대략 75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된 강력한 원동력은 바로 국가주도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AI가 더욱 발전해 갈 것이고 이제는 사람 간의 경쟁이 아닌 기계와도 경쟁해야 되는 시대가 이를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경쟁으로 살아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야 할 현실에 있어 교육의 패러다임 역시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도태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교육의 미래는 더 이상 경쟁이 아닌 학생들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꿈을 꾸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의 이해와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 개괄적인 설명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리처드 데이비스는 행복한 학생이 더 잘 배운다. 교육은 점수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길러주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재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